다섯 서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단어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사실상 내용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쉬운 이야기예요. 자, 전, 예, 해, 행, 초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전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전서. 이때 전서의 전자는 옛날 글자란 얘기예요. 별 뜻이 아니고 옛날 글자란 얘기입니다. 그 옛날 글자가 어디 있었느냐? 종이가 없을 때니까 청동기에 새겼다든가 돌에 새겼다고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전서예요. 근데 이 전서도 큰 전서와 작은 전서, 대전과 소전으로 나눕니다. 대전은 정말로 상형 문자에 가까운 글씨예요. 그 말로는 세 발자국을 보고 창일이라는 사람이 신화적인 임금이죠. 황제라는 누르황자의 황제의 사관인 창일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상형 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그렇게 쓰다 보니까 각 사람마다 각 지역마다 글씨가 너무 달랐죠. 이럴 때 진나라가 통일을 하면서 그때의 수상이었던 이사가 대전을 좀 더 일률적으로 쉽게 통일해서 만드는 글자가 바로 소전입니다. 그러니까 소전이 바로 이제 문자의 형태를 띠고 공용 문자로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전과 소전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그 한나라 이전의 옛날 글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자라는 표현의 한은 한나라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한나라 때 이르러서 중국이라는 표준이 자리 잡혔기 때문에 한이라는 것으로 중국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전서는 한자 이전의 글씨입니다. 따라서 전서를 안다고 한자를 아는 것도 아니고 한자를 안다고 전서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간극이 꽤 있습니다.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한나라가 들어섰을 때 허신이라는 인물이 설문해자를 씁니다. 이 설문해자는 오늘날로 보면 틀린 건 많습니다. 왜냐하면 허신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금문, 석고문은 알았을지 몰라도 그 이전에 각골문 같은 거, 그보다 더 전에 글씨였던 각골문 같은 건 몰랐거든요. 따라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허신의 위대함은 바로 540개 부수, 의미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부수라는 게, 부수만 알아도 뜻은 내가 온다고 했죠. 그거를 540개로 나누어가지고 막 분류를 합니다. 이게 바로 허신의 위대한 학문적 업적입니다. 그러면서 허신은 한자가 5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허신의 표현으로는 지사라고 했는데 지사는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한자는 위를 가리킬 때와 아래를 가리킬 때 상자, 하자 이렇게 가리킬 때 요것을 표현하는 글씨가 있고 상형, 닮은 거를 표현한다는 얘기죠. 코끼리면 코끼리 모양이 된다든가 코끼리 삭자가 나왔다든가 그 다음 형성자, 발음이 있는데 발음 때문에 이루어진 게 있다 라는 얘기죠. 소리라는 얘기죠. 소리를 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회의라는 건 뭐냐? 두 가지의 글씨를 합쳐서 이제 글자를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날일자, 달월자 합쳐서 밝을 명자가 됐다. 이렇게 두 개를 합치니까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 5번째 전주라는 거는 비슷한 글씨로 같은 글씨로 비슷한 내용을 설명하자. 즐거울 락, 즐거울 요, 음악 악, 즐거울 요 이렇게 서로 섞여 쓰는 걸 전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가차라고 빌려 쓰는 걸 얘기를 합니다. 글씨가 없으니까 그냥 빌려 쓰는 거죠. 이렇게 가차. 이렇게 6가지의 글씨의 범주가 있다고 허신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오늘날도 유용해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른바 한자가 상형 문자냐? 아닐 겁니다. 한자가 상형 문자라는 것은 사실상 특징적인 것이지 아니에요.
오히려 발음을 딴 형성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부수가 중요합니다. 부수가 뜻이고 나머지는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예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서라는 거는 드디어 전서를 간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화된 거죠. 그래서 한대에는 안정적으로 쓰여요. 근데 말로는 이게 예서가 노예 예자라고 해서 그 천한 노비나 쓰는 것이다. 아닙니다. 비하는 말이고 오히려 그 소전을 간략하게 통일화시킨 것이 바로 예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서에 딸렸다는 뜻에서 그 예자를 쓴 거로 보입니다. 근데 예서도 고해가 있고 팔분예가 있습니다. 고해는 전서를 닮아서 이렇게 밑에를 뚝 삐치게 하는 거가 적다면 팔분예는 삐침이 아주 강조가 됩니다. 2세기 이후부터 후한 때부터 이 팔분예가 유행합니다. 예전에는 고해에는 삐침이 없다고 했지만 고고학적 발전으로 고해에도 삐침이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삐침의 아름다움, 파책이라는 한자로 쓰기도 합니다만 이 삐침이 바로 예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해서가 있었습니다. 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표준적인 글씨죠. 표준, 스탠다드 타입이라는 뜻입니다. 흘려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박또박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세로로 길어져요. 예서는 이렇게 그 삐침, 파책이라는 것 때문에 넓은 데 반해서 해서는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렇게 길어지면서 부드러워져요. 글씨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글씨는 또박또박 쓴 한자, 뭐 인쇄의 한자, 글씨 이런 거, 컴퓨터 글씨 등의 표준이 바로 해서적인 표현인 겁니다. 표준 글씨란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해서를 이제 흘려 쓰면 행서와 초서가 되는 겁니다. 자, 한나라가 끝나고 유진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유진시대 때 오면 많은 이제 그 글씨가 이제 확실한 이제 해서체가 되고 이때 해서체는 그 정말로 그 옛날 예서의 글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북이시대의 용문석굴 조상기나 장맹용 비가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를 잘 썼다는 구양순도 있었지만, 자, 가장 대표적인 거를 네 가지만 들면, 네 명만 들면 우세남이 공자묘당비를 쓴 것이고, 그 다음 구양순의 구성국 예천명이라는 것이 있고, 조수량의 안탑 성교서가 있고, 안진경이 쓴 글래비 또는 가묘비가 있습니다. 정말 또박또박 잘 쓴 글씨라서 글씨를 배울 때 이런 해설을 모범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섯 서체 가운데 네 번째로 행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좀 개념이 달라져요. 행서는 흘려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서와 초서 가운데 그 중간 정도로 약간 흘려 썼다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때 행서의 행자는 앞으로 나간다, 걸어간다, 흐른다, 지나간다의 뜻을 담죠. 그런데 이 행서가 예세는 없었냐? 당연히 있죠. 쓰다 보면 흘려 쓰게 되지 않습니까? 필기하다 보면. 그래서 예서부터 흘려 쓴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후한의 유덕승이라는 사람의 글씨입니다. 따라서 이 점, 그다음 회기, 노가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행서 정도면 해설을 알면 대체로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 빨리 쓴 글씨니까. 그래서 이 행서는 바로 왕이지와 왕헌지 부자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지도 행서 좀 잘 썼죠. 그리고 왕헌지가 왕이지 아들인데
아버지 글씨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글도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 둘이 이게 편지체로 쓰는 아주 행서체에는 일가견이 있고 아주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편지를 쓸 때 필기체로 쓰지 않습니까? 바로 일반적인 필기체가 바로 행서였던 것입니다. 자, 다섯 서체 가운데 마지막인 초서가 있습니다. 초서의 초자가 풀초자예요. 풀 같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초서가 가장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초서는 당연히 해서에만 초서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전서에도 있었습니다. 제1서체였던 전서, 아주 고예에도 빨리 쓰는 전초도 있었고, 그 다음 예서, 해서 전에 한나라 글씨는 예서에도 예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휘갈겨 쓴 글씨면 다 초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뿔처럼 보이는 거면. 그래서 한나라 때 좀 이 초서도 일종의 형식이 갖춰지는데 그 전에 그런 형식이 갖춰져 있지 않은 휘갈겨 쓴 글씨를 옛날 초서다 해서 고초라고 부릅니다. 대나무 같은 데 쓴 글씨, 목관 같은 데 쓴 글씨에 이런 고초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한 후기에는 이 삐침이 있는, 파책이 있는 장초도 이제 완비가 됩니다. 한마디로 초서는 줄여서 이어 쓰는 거예요. 매우 예술적이죠. 풀처럼 나풀나풀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읽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서는 따로 배우지 않으면 그 간략한 글씨를 알기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눈치챘을 겁니다. 전서, 예서, 해서는 자형에 따른 역사적인 구분입니다. 시대적으로 다르죠. 그러나 행서와 초서는 전서, 예서, 행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하나의 필기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오체를 얘기할 때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들 행서와 초서가 앞에 셋, 전서, 예서, 행서의 시대적 구별로 말미암아 후대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서, 예서, 해서 이게 역사적인 발전은 끝입니다. 그리고 필기의 방식에 따라서 행서와 초서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서에도 전초가 있고 예서에도 예초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체, 다섯 서체, 전, 예, 해, 행초를 꼭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 이제 이야기가 쉬워지고 어떤 글씨체를 이제 서예가들이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